안녕하세요. 까막눈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신하를 동쪽 바다로 보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죽은 왕의 몸을 미라로 만들어 거대한 피라미드에 보관했습니다. 길가메시는 영생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처럼 인류는 오래전부터 죽음을 피하고 싶어 했고,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길 꿈꿔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이제껏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영생을 실제로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술적 영생이 정말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런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노화입니다. 세포는 일정 횟수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기능을 멈추며 장기와 조직이 점점 망가져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인간은 애초에 영생하도록 설계된 생물이 아닙니다. 자연 선택은 개체가 아닌 유전자의 생존에 초점을 맞췄고, 번식 이후의 생존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구글의 엔지니어링 이사였던 레이 커즈와일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그의 저서에서 유전공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의 융합으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양한 나노 소재, 줄기세포, 인공장기,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 등으로 생명 연장의 문턱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나노 기술은 인간의 신체와 장기를 대체하거나 복원하는 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노 입자를 이용해 손상된 세포나 조직에 약물을 정밀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나노 로봇은 혈관 내부를 자유롭게 이동하여 암세포를 찾아 제거하거나 혈전을 분해하고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실험에서는 나노봇이 체내를 순환하면서 실시간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죠. 또한 나노 소재는 인공장기를 만드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나노 하이드로젤은 연골이나 피부 재생에 적합한 구조를 제공하며, 나노 섬유를 이용한 스캐폴드는 줄기세포가 정착하여 조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인공심장, 인공간, 인공신장 같은 복잡한 장기들을 점점 더 생체에 가까운 방식으로 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뇌에 나노 기술을 적용하려는 연구도 시작되었습니다. 전자 센서가 결합된 나노 소재를 통해 뇌의 특정 영역의 신경신호를 감지하거나 자극함으로써 기억 회복, 인지 기능 개선, 뇌 질환 치료가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뇌 전체를 정밀하게 스캔하고 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데이터화하여 디지털 공간에 재현하는 것, 즉 뇌의 복제가 나노 기술과 정밀 AI 시스템을 통해 실현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나노 기술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부위를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는 곧 죽음을 질병처럼 다룰 수 있는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근 들어 가장 주목받는 두 기술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입니다. AI는 인간의 사고방식, 감정, 기억을 분석하고 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고 패턴을 학습하는 신경망 기반 AI는 나의 성격과 판단 방식까지도 모방할 수 있죠. 하지만 인간의 뇌는 매우 복잡하고, 그 전체 구조와 모든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컴퓨터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때 양자 컴퓨터는 그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수천만 배 빠른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 뇌의 신경망과 의식 구조를 정밀하게 재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AI와 양자 컴퓨터가 결합되면 우리는 단순히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서 뇌의 모든 신경망과 정보 구조를 디지털화하고 나라는 존재를 새로운 환경에 옮기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질지도 모릅니다. AI는 인간의 사고방식, 감정 반응, 기억의 연결 구조를 학습하고 재현할 수 있으며, GPT와 같은 언어 모델은 점점 더 인간다운 개성과 논리를 구현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뇌의 기능을 점점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뇌는 단순한 장기가 아니라 약 1천억 개의 뉴런과 수백조 개의 시냅스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이들의 상호작용을 전부 분석하고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컴퓨터의 성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때 양자 컴퓨터는 그 연산력을 통해 인간 뇌의 동시적이고 비선형적인 정보 흐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특히 감정, 기억, 자아, 감각처럼 명확한 논리로 규정되지 않는 요소들까지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술이 결합되면 우리는 나의 뇌와 의식의 전체 구조를 디지털 매체로 옮겨 물리적 뇌 없이도 존재하는 디지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등장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복제된 존재는 과연 진짜 나일까요? 예를 들어 나의 모든 기억과 성격, 감정과 반응 방식까지도 완벽하게 복제된 존재가 디지털 세계에 생긴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존재는 나처럼 말하고 행동하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존재가 과연 내 의식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엔 나와 똑같지만 그 존재는 나와는 별개의 의식을 가진 또 다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식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있는 이 자각, 나라는 주체가 세상을 인식하고 있다는 이 감각은 복사된 존재에게는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복제된 존재는 나의 연속이 아니라 단지 나를 닮은 타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의식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뉴런의 정기적 신호일까요? 아니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일까요? 이 문제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의식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며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그 느낌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AI는 복잡한 감정과 사고를 흉내낼 수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식은 단지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관적인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자역학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양자역학은 입자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특이한 현상들을 설명합니다. 입자는 동시에 여러 상태에 존재할 수 있고 관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런 양자현상이 뇌의 시냅스 수준에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간의 사고와 선택은 단순히 전기 신호의 결정이 아니라 양자 상태의 중첩과 붕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란 것도 환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입자들의 결과이며 그 과정은 철저히 수학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다고 믿는 순간조차 그건 이미 정해진 물리적 흐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나라는 존재는 단지 입자의 배열일 뿐일까요? 우리는 점점 나라는 존재가 기억과 감정, 사고방식이라는 패턴의 집합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이 그 패턴을 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매체에 나를 옮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의 핵심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각, 즉 현재의 나가 느끼는 이 감각은 복제될 수 없습니다. 복사된 존재는 나처럼 행동하고 나처럼 생각하지만 그 존재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단지 나의 기억과 사고방식이 담긴 새로운 존재일 것입니다. 즉 기술적 영생은 생물학적 죽음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의식의 죽음을 대체하지는 못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의 전이는 전혀 불가능한 것일까요? 몇 가지 이론적 접근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업로드입니다. 뇌를 한 번에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뇌의 일부 기능을 인공적인 부품으로 하나씩 천천히 대체해가는 방법이죠. 전체 뇌가 인공적으로 대체되었을 때도 의식의 연속성이 유지된다면 그것은 진짜 전이일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두 번째는 양자 얽힘 또는 중첩 상태를 활용한 전이입니다. 의식이 단순한 신경 활동이 아니라 양자 수준의 연결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뇌의 특정한 양자 상태를 얽힘 상태로 복사해 의식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매체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세 번째는 연결된 의식의 네트워크 모델입니다. 현재의 나와 복제된 내가 일정 기간 동기화되어 의식의 중심점이 서서히 새로운 매체로 이동하게 된다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복제와 전이의 경계가 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들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의식의 본질 자체가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기술적으로 의식의 패턴을 복사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나의 감각을 그대로 유지하며 새로운 존재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에 도달합니다. 만약 언젠가 진짜 의식의 전이까지 가능해져서 내가 지금 이 감각 그대로 계속 깨어있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이어지는 영원한 삶은 과연 축복일까요? 이제 우리는 진짜로 죽음을 극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 의식은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나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삶은 정말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는 끝이 있기 때문이죠.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은 언젠가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삶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목표를 세우고 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죽음이 사라진다면 시간은 무한히 늘어나고 지금 이 순간은 특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도 절박함도 도전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삶의 의미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삶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까요? 기술은 죽음을 지연시키고 기억을 복제하며 의식을 디지털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감각과 삶의 의미입니다. 죽음을 피하고 싶지만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우리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영생은 정말 나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 자신에게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